우리가 체감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2022년 현재 한국은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맞는 한국 열풍, 즉 한류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K-코스메틱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들어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음식을 즐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발효식품은 한국인들이 젊음과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이라며 외국에서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매년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은 코로나 증가 전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폭발적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어떤 여행을 하고 뭘 먹을까요?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78%가 서울에 방문하며 인사동, 명동, 남산 위주의 관광지로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관광지에 즐비한 비빔밥, 불고기, 삼겹살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죠. 물론 위의 음식들은 정말 맛있고 외국인들이 즐기기 쉬운 음식이란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초창기에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이런 음식을 주로 권유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위의 음식들은 현재 2022년에 외국의 한인타운이나 시내만 가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이기에 만약 내 친구가 한국에 온다면 저는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별미들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서울에 방문하여 돌아가기에 와닿지 못하는 편이지만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거의 섬과 같은 반도입니다. 서해에는 진귀한 갯벌이 있고 동해와 남쪽엔 맑고 깨끗한 바다가 있어 신선한 해산물들을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생선과 해산물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당신이 한국에 오는 여행자이며 리얼 푸디라면 부산이란 지역을 권하고 싶습니다. 부산은 서울에선 차로 4시간 반 그리고 KTX로 2시간 반이 소요되며 비행기로는 김포에서 1시간가량 소요가 됩니다. 부산이란 지역은 서울과 같은 미래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뿐더러 서울이 갖지 못하는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이 동시에 공존하는 수상도시입니다. 또한 사람 사는 냄새와 수도권에는 많이 사라져가는 정문화가 아직도 더 많이 느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뿐 아니라 육, 해, 공 모든 종류의 신선한 음식들이 존재하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죠. 당신이 부산에 간다면 하루에 1kg씩은 찌고 올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혹시나 해산물을 무서워하는 외국인인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의 요리 방법으로 맛있게 해산물을 맛본다면 앞으로 당신의 소울푸드는 해산물로 바뀔 수도 있답니다. 못 믿겠다고요? 자, 그럼 생선과 해산물을 무서워하는 나의 프랑스 아내와 함께 부산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첫 번째, 부산 밀면. 부산에 와서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나요? 그러면 일단 밀면부터 먹고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음식을 까다로워하는 한국인도 외국인도 모두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매운 걸 어려워한다면 물밀면을, 매콤한 걸 좋아한다면 비빔밀면을 주문하시면 된답니다. 밀면은 어떤 음식일까요? 밀면은 전쟁통에 생겨난 음식입니다. 6.25 남북전쟁 당시 이북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피난민 중 한 명인 실향민 고 이영순 할머니가 냉면 가게를 열었지만 부산 지역에선 냉면의 주재료인 메밀과 감자 전분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영순 할머니는 쉽게 구할 수 있던 미군 구호품인 밀가루에 고구마 전분을 7:3으로 비율을 섞어봤는데 그 결과 쫄깃쫄깃한 면발을 생산하며 이를 밀가루 냉면이라고 지었으며 밀냉면 등으로 불리다가 최근 들어선 밀면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답니다. 이빨도 비리지 않고. 아 그래? 부드러워? 그리고 양념 진짜 맛있네. 이건 내 스타일. 이건 난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야. 메간이 비빔냉면 좋아하니까 좋아할 것 같아. 배불리 밀면을 먹었다면 이제 소화도 시킬 겸 부산에만 있는 바다 위의 절을 한번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바다 위의 절은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일한 해동용궁사라고 불리는 절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멋진 바다 위에 있는 절을 배경으로 커피 한잔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탕면인 곳이죠. 아니 안성맞춤이죠. 난 몇 시간 동안 여기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분위기 좋다. 커피 맛없지만. 두 번째, 싱싱한 화로회와 조개구이.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바닷가는 단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저녁이 되면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는 더욱 밝아지죠. 근처를 구경하며 걷다 보면 반짝반짝 가게들이 저녁을 밝히고 있고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싱싱한 해산물과 생선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가격은 수도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욱 싱싱한 생선들을 맛볼 수 있으니 꼭 부산에 오면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한국이 처음인 외국인들은 일본의 이자카야 같은 곳에서 사시미를 먹어보셨겠지만 한국의 회와 일본의 사시미에는 차이가 있답니다.
일본은 선호회로 숙성시킬 때 생기는 감칠맛과 고유의 생선 맛을 즐기지만 한국은 바로 잡은 싱싱한 화로회를 숙성 없이 바로 해체 후 최고로 식감이 좋을 때 먹는 화로회를 즐긴다는 점이 차이가 있죠. 그대로 먹어도 달콤하니 맛있지만 여기에 막장, 쌈장, 된장, 간장, 초장 등 본인의 기호에 맞는 장과 즐기는 한국의 화로회는 특히 한국 바닷가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별미입니다. 오. Fresh. 그 아까 전에 말했어? It melt in the mouth. 나 입에서 녹아. 녹아. 입에 녹아요. 입에 녹아요. 그리고 아참, 바닷가에 가면 한 가지 꼭 드셔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쫄깃한 조개구이. 외국에선 찜이나 파스타에 볶아 먹는 편이지만 한국에선 조개를 바비큐로도 해 먹습니다. 특히 전 세계 유일무이한 치즈 조개구이를 맛본다면 해산물이 싫다고 입을 뾰루퉁 내밀던 프랑스 아내조차도 입맛이 변해버리고 부산의 대표 소주 대선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모닝 대구탕. 대구는 외국에서 퍼시픽 카드라고 불리는 물고기입니다. 보통 입과 머리가 크다고 해서 대구라고 불리는 어종인데 비린맛이 없고 담백해서 비린내를 싫어하는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생선입니다. 프랑스 아내에게 아침에 생선탕을 먹자고 하면 아마 맞아 죽을 각오 정도는 해야 한답니다. 빵과 커피로 아침을 시작하는 유러피안들에게 아침에 생선탕은 큰 충격이 아니할 수 없죠. 하지만 일단 한번 잡숴보시라. 근데 대구탕의 원조를 찾기에 매우 많은 검색을 해봐야 한다는 걸 아시나요? 너무나도 비슷한 상호가 많아 우리도 2번이나 다른 장소로 오인하고 갔을 정도니까 말이죠. 아니 근데 여기 헷갈리는 게 똑같은 이름이 몇 개가 있어 지금. 마침내 찾은 대구탕 원조집. 자,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봐. You will know. 먹어봐. I know what you mean. 뭐 아무것도 섞을 필요 없어. 소금, 후추 다 필요 없어. Perfect. 좀 곰탕 같다. 어, 물고기 곰탕, 생선 곰탕. 맛있지. 오. 뭐야? 특히 전날 싱싱한 화로회에 들이킨 소주들로 숙취가 쌓여 있다면 이건 나라다. 자, 아침 배불리 먹고 소화도 시킬 겸 부산의 아름다운 태종대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여행도 하며 부산의 자연을 보며 그간 받아온 많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곳이죠. 아, 참, 여행을 한다면 여러분 꼭 한국 아줌마 아저씨들이 가는 여행 코스를 택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분들을 따라가다 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예쁜 경관들이 펼쳐질 테니 말이죠.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씨앗호떡 그리고 남포동 길거리 음식 투어. 다시 출출해진 무렵 남포동으로 건너왔습니다. 부산 중구 남포동엔 부평 깡통시장, 비프광장,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어마어마하게 볼거리가 많으며 족발거리, 곰장어 골목, 횟집 골목 등 음식 가게가 넘쳐난답니다. 이곳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부산 명물이 있죠. 바로 씨앗호떡. 부산 씨앗호떡은 남포동 비프광장 삼거리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조로 알려진 진짜 원조 아저씨 씨앗호떡과 이승기가 가서 유명해진 승기네 씨앗호떡이 있는데 둘 다 만드는 방식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떤 맛일까 궁금해 참을 수가 없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How's the taste? 마가린 안에 만드니까 진짜 맛있어. 그리고 안에 씨앗 많이 있어서 진짜 솔직히 내가 호떡 전문가잖아. 최고야. 아 진짜? 와, 이거 특히 마가린으로 낸 감칠맛과 보이진 않지만 갑벽한 밸런스를 가진 씨앗은 내 입에서 바삭, 그리고 짠맛, 그리고 찹쌀의 쫄깃한, 그리고 달달하고 고소한 맛, 이 모든 맛들을 느끼게 해주네요. 또한 근처에 있는 납작만두, 비빔당면, 부산오뎅, 물떡 등은 부산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길거리 음식들이니 꼭 먹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군침. 다섯 번째, 충격과 공포의 먹장어. 그리고 한번 맛보면 이건 소울푸드. 군것질을 하다 해가 저물어간 무렵 근처 자갈치 시장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빌딩 내부는 많이 닫고 있는 상태지만 외부로 나가보면은 아직도 많은 가게들이 열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사람 사는 냄새에 이끌려 걷다 보면 부두 옆에 작은 먹장어 그리고 횟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격과 양 대부분 비슷하니 마음에 드는 곳에 들어가 앉으면 이모가 우리를 위해 먹장어 해체쇼도 보여주곤 한답니다. 물론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눈 질끔 감고 계시길 바랍니다.
곰장어는 먹장어의 방언이며 꼼장어라고도 불립니다. 기타 장어들이 어류에 속하지만 이 먹장어는 어류가 아닌 턱뼈가 없는 원구류에 속하는 척추동물입니다. 먹장어는 사실 아픈 역사가 있는 음식이죠. 예전에 흉물스럽게 생겼다고 먹지 않고 가죽 제품 재료로만 사용되던 시절 6.25 한국 전쟁이 발발되었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일사후퇴로 부산에 많은 한국인들이 피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난하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버려지는 이 먹장어들을 먹기 시작했죠. 이처럼 먹장어는 1950년대에 궁핍하던 한국 시절 서민의 음식으로 시작되어 긴 시간 동안 서민의 애환을 같이 해온 우리의 음식입니다. 보통 양념과 소금구이가 있지만 프랑스 안에는 해산물 초보 해린이니까 양념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먹어볼까요? 벌써 익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알고나 알아나 주세요. 아, 네, 아이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그건 뭐예요? 고기 같아요. 와, 이건 진짜 정말 맛있네요. 와, 이걸 다 먹어갈 쯤에는 이 소스에 볶음밥까지 볶아 드시면 진짜 세상 다 가진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반주로 마시던 내 소주는 내 주량을 넘어서 치사량까지 다가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아, 이거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니 진짜 술술 들어가네요. 오늘도 맨정신으로 집에 가긴 힘들겠다. 6번째, 부산 음식 1타 돼지국밥. 이틀간 무리해서 소주를 먹은 탓인지 오늘 아침에도 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이른 아침부터 돼지국밥집은 벌써 김이 모락모락 피며 맛있는 돼지 냄새를 뿜뿜 내고 있는데요. 재작년 부산에서 처음 돼지국밥을 먹고 아내가 뿅 간 적이 있어서 이번 버킷리스트에 꼭 넣어두었습니다. 아내가 해산물을 먹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마지막 코스로 돼지국밥을 선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침에 딱 좋아. 소주 후, 오, 좋은 느낌이야. 소주 후에 대박이지. 돼지국밥도 부산 향토 음식 중 하나로서 조선시대에는 국에 밥을 말아 먹는 향밥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음식이죠. 일반 돼지국밥을 시키면 국에 밥을 말아줘 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경상도 지역 사람들은 이런 걸 알기에 보통 따로국밥을 시켜서 먹는다고 합니다. 따로국밥을 시키면 국이나 재료의 양도 더 주고 그리고 설거지거리도 늘기에 보통 1,000원 정도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왜 따로 시킬 뿐인데 돈을 더 받는지 의아했지만 알고 보니 이러한 비밀들이 있다고 하네요. 돼지국밥은 돼지고기만 나오기 때문에 내장 음식이 아직 무서운 한국인들도 쉽게 먹어볼 수 있는 국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엔 저는 이제 돼지고기와 내장이 들어간 석커국밥을 먹어봤는데 아내가 제 걸 한번 뺏어 먹어보더니 맛있어. 맛있어? 이거 솔직히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아, 그래? 다 뺏어 먹어버렸네요. 아니 이럴 거면 석커도 시키지. 자, 배불리 해장도 했겠다. 부산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아름다운 흰여울 마을에 한번 더 방문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라고 불릴 정도로 예쁜 이곳에 앉아 조용히 멍 때리고 있으면 이곳은 정말 바다의 신선 노름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렇게 물멍 때리다 보면 몇 시간 순삭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죠. 3일간 정말 배 터지게 잘 먹은 것 같네요. 한 3kg쯤이 찐 느낌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겠죠. 오늘 부산의 11가지 대표 음식을 소개해봤습니다. 부산은 6.25라 불리는 남북전쟁 당시 우리가 피난했던 장소로 아픈 우리의 역사와 애절함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부산 음식에서는 이러한 애절함이 고스란히 향토 음식에 표현되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부산엔 아직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낙곱새, 냉채족발, 파전, 볶국, 생선구이, 내장탕 등 엄청나게 많은 별미가 있지만 어디 오늘만 날인가요? 다음에 부산 여행을 위해 일부러 남겨두고 왔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을 과연 외국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무진장 힘들겠죠. 자, 음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당신이 한국에 온다면 이제 서울만이 아닌 색다른 여행자 하나가 더 생겼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디라고요? 에너지가 넘치고 아름다운 자연과 미래가 공존하는 바로 여기, 부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Are you crazy? Do you know what time is it now? Oh, sorry. I'm done.